애봉봉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시장이 뭔가 좀 깨름직하기는 한데 또 가는 종목들은 엄청 신나게 잘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가는 놈들만 잘 구경하면서 하루를 끝냈네요. 이럴 때는 보유한 종목들이라도 좀 잘 가줘야 하는데 말이죠. 요즘 여러분들의 잔고 상황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네, 12월 15일 오늘 딱 12월하고 절 반이 지났습니다. 싹쓸이 출발해 볼게요.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하락폭이 깊지는 않아서 다행인데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나 노딜 브렉시트 이런 시장의 우려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에서 다시 확산되면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불안을 키웁니다. 또 이번 주에 미국 FOMC 회의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같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네요. 네, 단기 급등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각종 불확실한 변수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기관도 어제에 이어서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만이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그나마 받쳐줬네요. 어제와 같은 흐름입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아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네요.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1979억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오늘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LG 디스플레이, 2위는 삼성 SDI, 3위는 LG화학, 4위는 삼성전기, 5위는 HMM이고요. 코스닥 1위는 LNF, 2위는 오스템 임플란트, 3위는 삼천당 제약, 4위는 매드팩토, 5위는 KMW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받고 있는데요. LCD와 OLED 부문으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우선 내년에도 LCD 사업에서 안정적인 시장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 2021년 1분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에서 철수하잖아요. 그럼 LCD 패널 공급은 축소될 텐데 미니 LED TV 그리고 8K LCD TV 등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대형 LCD 패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노트북 수요도 올해보다 4.6% 늘어난 2억 4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노트북용 LCD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국산 55인치, 65인치 4K LCD TV가 중저가 스마트폰 가격과 유사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LCD TV에 대한 수요 강세도 덩달아 기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LCD 패널 수급이 안정적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렇다면 OLED 쪽은 어떨까요? 2021년 세계 스마트폰용 OLED 패널 판매량은 올해와 비교하면 86% 증가, 그리고 OLED TV 판매량은 71.7%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OLED 패널 수요 역시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한금융투자가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보면 4분기 매출액은 7조 1,390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1.2% 상승, 영업이익은 2,96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리고 내년도 매출액은 26조 1,523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0억 원으로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런 기대감 덕분인지 LG 디스플레이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네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 제로 움직임에 따라서 내년에 제3의 랠리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는 조금 다시 사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NF는 특징주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랜만에 순위에 올라왔네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성장에 힘입어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었고 4분기에 또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기대가 됐었죠. 그리고 4분기에 여기에 더해서 투명 교정 장치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라 이에 따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시 순위권에 올라왔으니 한번 받으세요. 그리고 매드팩토는 내년에 개최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인 벡토서팁의 기술 이전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토서팁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공격할 수 있도록 종양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노리고 오스코텍을 샀는데 오스코텍 빼고 어찌 다 오르는 것 같네요. 네,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녹십자, 2위는 현대해상, 3위는 두산퓨얼셀, 4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LG디스플레이고요. 코스닥 1위는 동진세미캠, 2위는 LNF, 3위는 서울반도체, 4위는 매드팩토, 5위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녹십자와 두산퓨얼셀 어제에 이어서 순위에 올라왔고요. LG디스플레이는 외국인과 겹치네요. 네, 그리고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한 동진세미캠 자주 올라오니까 받으시고요. 매드팩토도 외국인과 겹칩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받으시고요. 넘어가서 오늘장 특징주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5G 장비주입니다. 이번 달 8일부터 미국이 5G 주파수 경매에 돌입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가 끝나면 미국의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5G 투자가 정상 궤도에 오른 상황이라서 2021년에 5G가 다시 한번 랠리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도 코로나19로 미뤄진 5G 투자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9월에 미국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원 규모의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관련해서 장비 생산을 이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생산 물량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같은 소식에 인텔리안테크, 기가레인, 이노인스트루먼트, RFHIC, 에이스테크, 솔리드 이런 통신 장비주들 오름세를 기록했는데 5G 관련 얘기는 내일 애소리의 주식수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테슬라는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어제 4.89%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죠. 현재 시간으로 21일 S&P 500에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리포트에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의 강한 수요에 힘입어서 연간 차량 인도 목표인 50만 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테슬라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명신산업은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한 차체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현대차와 기아차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고 알려져서 상장 후부터 계속해서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다음으로 KC는 내년부터 테슬라의 디지털 콕핏이 적용된 터치 스크린에 들어갈 핵심 반도체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콕핏은 비행기 조종석에서 유래한 단어고요. 차량에 들어가는 디지털 콕핏은 계기판이나 차량 상태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돼서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해요. 테슬라의 터치 스크린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는 달리 차량 상태나 정보 그리고 기능 제어, 내비게이션, 미디어, 공조 시스템까지 차량의 주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KC가 납품하기로 한 반도체 부품은 터치스크린 LCD의 과전압 보호 그리고 과전류 보호를 담당하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LNF는 2차전지 양극재를 제조하는 대표 기업인데요. 양극활 물질을 만들어서 거의 다 LG화학에 공급을 하고요. LG화학이 또 최종 고객에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는 방식이죠. 근데 최근에 LNF가 테슬라를 최종 고객으로 하는 원통형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거죠. 2018년부터 1차, 2차 투자를 진행했고 3차 투자가 2022년에 완료가 되면 연간 7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고요. 이는 글로벌 탑티어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회사 측도 최종 고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추측일 뿐이에요. 네, 다음은 탄소 배출 관련 테마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담겨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체계로 전환을 하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요.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 환원과 바이오 플라스틱 등 미래 신기술 상용화 추진, 그리고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촉진 등을 계획하고 있고, 수송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건물 부분에서는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서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부문별로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특히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이런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공동 기술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과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혁신형 탈탄소 기술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고 해요. 2차 전지와 수소 경제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고부가가치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기업으로는 그린케미칼과 캠트로스, 그리고 라이브 파이낸셜 언급했었죠.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훈아나텍은 3분기 최대 매출액 달성에 이어서 4분기에도 최대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드라이버 IC 전문 업체거든요. 우선 OIS 드라이버 IC는 손떨림 방지 기능과 5배 줌 기능의 필수적인 직접 회로고요.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한 업체로는 동훈아나텍이 유일합니다. 2019년에 화웨이의 공급을 시작했는데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공급이 확대됐고요. 내년 신규 모델을 앞두고 공급이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고객이 화웨이 중심에서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됐어요. 게다가 경쟁사인 미국의 온세미컨덕터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4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되고 있어서 내년 고객 다각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제품인 자동 초점 드라이버는 삼성전자의 전략폰과 보급폰까지 채택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TOF 센서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TOF는 차세대 이미지 센서고요. 비행시간 거리 측정 센서를 말해요. 이 센서의 역할이 뭐냐면 사용자 얼굴과 공간 정보를 인식하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업계를 중심으로 이 기술의 활용 여부가 굉장히 화두입니다. 근데 이 센서에 필요한 드라이버 IC도 동훈아나텍이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원래는 일본의 소니가 독점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개발에 성공했으니까 본격적인 시장 진출 가능성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TOF용 드라이버 IC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어제는 주당 0.1주의 주식 배당을 공시하면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죠.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3위의 셀마 테라퓨틱스는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변종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고요. 4위의 미코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코로나19 PCR 진단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WHO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5위의 영우 DSP는 앞에서 LG 디스플레이 언급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OLED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K맥, 미래컴퍼니 등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보시면 시간의 시장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건산업과 이건홀딩스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개별 종목들 이슈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그래도 요즘에 장마감 싹쓸이 보면서 종목 선택하고 매수해서 수익 내셨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게 제 덕이 아니라요. 애봉봉님들이 잘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상한 종목 산다니까요. 아무튼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또 저 원망하기는 없기예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뵐게요. 근데 끝인사를 또 만들어 달라는 분이 계셔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만나요. 뾰로롱.